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료건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인 민심과 현재 상황을 참고하고 주역과 매화역수 그리고 명리학과 진로 예측학 등을 융합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군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최근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50가지 정도를 예측해서 45개를 적중해서 90%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심산진료컨설팅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입니다. 지난 3번의 대선에서 여당 후보 1번, 야당 후보 1번, 그리고 중도 후보 1번 이렇게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군 전망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칠판에 표기하면서 간략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관심사안 중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운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탄핵 당하느냐 아니면 탄핵을 당하지 않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는 긍정평가가 35%에서 30% 후반대, 그리고 부정평가가 55%에서 60% 이렇게 부정평가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끌었던 국정기조에 대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관심사안이 내년 총선이죠. 내년 국회의원 총선 2024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지요. 자,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예측입니다. 일단 내년 총선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68석 내외인데요. 168석 내외인데 내년 총선에서는 과반 의석 150석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서너 차례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여당이 참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성과 쇄신을 하는 국민의힘에는 이번 구청장 선거가 오히려 약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오히려 독이 되는 상반된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검. 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특검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12월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특검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특검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소가 되지 않지만, 만일에 특검법을 실시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이 특검법을 실시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일부분 인정돼서 불구속 기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의 관심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지요. 자,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떤 경우도 구속이 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요. 과연 내년에 2024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내년 하반기에 2024년 하반기, 월로 따지면 신유술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8월 8일부터 11월 7일 사이 신유술월이 되죠. 내년 하반기 중에 구속 수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친이재명계라든가 철험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이 세력이 점차 쇠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세력,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새로운 세력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지. 부동산 가격과 주식,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나름대로 예측인데요. 자, 제가 3, 4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폭락된다고, 제가 5년 전, 4년 전, 3년 전부터 거의 10차례 이상 부동산 가격이 폭락된다고 예측을 해서 적중한 바가 있는데요. 자, 내년과 후년, 2024년과 2025년까지는 앞으로 2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은 소폭 상승 하락을 거듭하면서 한마디로 보합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매매가의 바로미터는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 팽창해야 올라야만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느냐 내리겠느냐, 이 바로미터는 전세 가격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추이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내년과 후년까지는 일단 보합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과 2027년, 2026년 이후 2026년, 2027년, 병오년, 정유년, 여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서 10%에서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30% 이상 이렇게 폭등하는 일은 없고 10%에서 20% 정도 2026년, 2027년 요 시점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건설 경기가 아주 냉랭하지요.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026년, 2027년에 1-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코스피 지수,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2,400원대지요. 2,400원, 2,300에서 2,500대를 코스피 지수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내년과 후년 2024년과 2025년에는 소폭 상승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3,000 사이, 2,500에서 3,000 정도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 주식은 2026년, 2027년 여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3,000원에서 3,500 사이 2026년, 2027년 이때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3,000에서 3,500선을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쯤 개최가 될 것인가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남북 간의 극한 대립이지요. 한미일 공조의 후면에는 남북 간의 극한 대립인데 2025년 내년 후년이 됩니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남북한은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북한에서 국지전이라든가 어떤 이제 올해 내년 사이에 뭐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라든가 이런 중부정선이라든가 약간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남북한의 대립은 극한 대립으로 가다가 2025년 하반기, 2025년 을사년 하반기 역시 신유술월 양력 8월 8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양력 8월 8일부터 11월 7일 사이 2025년 신유술월에 이 극한 대립에서 뭐 통일을 향한 어떤 화해 무드로 가는 남북 정상회담이 2025년 하반기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차기 대선,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 3일에 실시가 되지요. 2027년 정민년 3월 3일에 실시가 돼서 임기는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10일부터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가 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서두에도 2번, 3번 언급한 같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2027년 차기 대선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전 홍정욱 의원, 하버드대 출신 홍정욱 의원 그리고 방송계 신선한 인물, 새로운 방송계 인물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저희 학원의 원훈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좌측 상단에 보면 청심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청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맑을 천 마음씨, 맑고 깨끗한 마음, 청심,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고지, 높은 뜻을 이룰 수 있다. 맞습니다. 항상 사람은 홍익이념, 널리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공적인 마인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항상 높은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표한 바 본인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로 살지 말고 항상 공공을 위한 이렇게 이제 살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덕불고 필류린. 자, 외로울 거죠. 외롭지 않은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외롭지 않은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덕을 지녀야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오래가고 흔들림이 없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안 밀실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훈민정음 2장인데요. 이와 같이 사람은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린 반드시 이웃이 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 큰 덕을 지니면 많은 맑은 기운의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돈과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력, 부족한 내면의 질량과 내공,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보다 실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지. 이렇게 이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홍익이념으로 널리 사람과 사이를 이롭게 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산 멘토의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전망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